아냐는 세르게이의 매몰찬 구박을 받을 때마다 1루블씩 받는다면 진작에 백만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나 세르게이는 아냐의 집안, 더 정확히는 집안이랄 것도 없는 그녀의 불우한 환경을 들먹이는 것을 좋아했다. 아냐는 부모도 가까운 친척도 없이 사실 16살까지는 어머니 쪽 고모인 타티아나의 손에서 자랐다. 타티아나는 미혼의 자식, 그런 그녀가 갑작스레 조카를 떠맡게 되었고 게다가 먹이고 입히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타티아나는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하루하루가 고달팠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아냐와 고모의 사이는 애틋함과는 거리. 타티아나는 아냐가 9번째 학년을 마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깨끗한 양심으로 조카를 전문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자 더없이 기뻐했다. 그렇게 그녀는 마침내 아냐를 불렀다. 어느 날 타티아나는 아냐를 불러 솔직하게 말했다. 아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도 보다시피 그녀는 비좁은 흐르시초프카의 초라한 살림살이를 손으로 가리켰다. 너는 이제 내 힘으로 세상에 나가야 굶어 죽지 않을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내 말 알겠? 네, 고모, 알겠어요. 그래, 잘됐다. 실은 내 지인이 전문대학에서 일하고 그곳은 이 나라 반대편 끝에 있지만 타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요리사가 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게? 아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 얼마 후 아냐는 세르게이를 만나 고모에게 약혼자라고 소개했지만 타티아나는 세르게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 그녀는 세르게이의 면전에 대고 자네는 내 조카와 어울리지 않. 괜히 우리 아냐. 인생 망치지 말. 자네가 아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훤히 보이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 당시 아냐는 타티아나에게 몹시 서운했다. 고모는 맨날 그렇게 멋대로 남의 일에 끼어들더라. 고모나 평생 혼자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샘나는 거잖아. 고모와 조카는 그때 크게 다투었고 그 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 그리고 세르게이는 아냐를 고아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결혼했고 5년 동안 아냐는 아이 둘을 낳았. 하지만 세르게이는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사소한 일에도 아내를 탓하기 일쑤였다. 그제야 아냐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단 한 명도 없었기에 그저 참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 어느 날 아냐가 아들 콜야와 함께 언어치료사에게 다녀오자 세르게이는 거의 주먹을 휘두를 기세로 달려들었다. 어디 갔다 온? 내가 일 끝나고 왔는데 저녁은 커녕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왜 일을 안 하는 거냐? 세료자. 콜야 언어 치료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어. 발음 교정하려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대. 아냐가 그러니까 내 돈을 그런 데다 펑펑 쓴 거였군. 나는 분명 먹을 거 사라고 돈을 줬는데 넌 그걸 또 쓸데없는 곳에 낭비한 거야. 세르게이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분이 풀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하지만 콜리아한테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 게다가 반나절 수업만 듣기로 해서 비용도 절반만 내기로 했어. 나머지는 언어치료사가 알려준 대로 집에서 연습하면 돼. 그거 다 돌팔이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야. 세르게이는 막무가내였. 옛날에는 그런 언어치료사나 심리치료사 같은 거 없어도 다들 멀쩡하게 잘 살았어. 콜야도 크면서 저절로 좋아질 거라. 괜히 헛돈 쓰지 마. 하지만 안 좋아지면 어떡해. 아냐가 물었.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 다른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하는 거지. 세르게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히 우리 아들한테 있지도 않은 병명 붙이지 마. 내 말 알아들어. 아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아이들에 관한 일이라면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잘 들어.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 세르게이는 명령조로 말했. 당장 콜야 언어 치료 끊어. 내가 번 돈이야. 그걸 그런 쓸데없는 데 쓰지 말라고. 너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만 있잖아. 돈이 쉽게 벌리는 줄. 나도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하고 싶어. 세료자. 아냐가 변명하듯 말했다. 하지만 애들이 계속 아프잖아. 내가 이렇게 맨날 병원 다니는데 누가 날 계속 고용해주겠어. 너는 항상 그렇게 핑계만 대면서 게으름 피울 생각밖에 안 하지. 세르게이가 소리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아냐는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그녀는 아이가 언어 치료를 받는 것이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료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사실 아냐는 아이를 낳은 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은 그녀의 모성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을 응석바디로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장난감 몇 개면 충분하며, 교육은 오로지 무료로만 받아야 한다고 여겼다. 유료학 그런 곳에 돈을 낭비하다니 아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 생일에는 장난감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 세르게이의 생각이었다. 아냐는 식비를 아끼기 위해 안간 15분이나 더 걸리는 먼 가게에 가서 할인 상품을 사는 것도 마다하지. 그렇게 아낀 돈으로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 도구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작은 물건들을 사주곤 했다. 아이들은 그런 선물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아냐는 그럴 때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함. 세르게이는 오직 자신과 아이들에 관련된 일에만 돈을 아꼈다. 자신에게는 필요한 만큼 돈을 썼고 어머니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었다. 세류자가 어머니 생신 선물로 저렇게 화려한 백합 꽃다발을 사다니. 시어머니 생신에 가는 남편을 보며 아냐는 반면 자신의 생일에는 세르게이는 시들기 직전의 장미, 새송이를 건네는 게 전부였다. 세류자, 저 백합 꽃다발은 당신 월급의 3분의 1은 좋게 될 것.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남편이 쏘아붙였다. 어머니 생신이 보통 생신이야. 환갑이라고. 아들로서 이 정도 선물은 당연히 해드려야. 그럼 내가 무슨 들꽃 5송이라도 꺾어다 드려야 해? 하지만 우린 가족이고 돈도 같이 쓰는 거잖아. 그런 큰 지출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아. 아냐는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벌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누구에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시어머니 발렌티나 페트로브나는 자신의 환갑잔치를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었다.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 아이고, 세려자, 꽃다발이 정말 예쁘구나. 올가 빅토로브나가 아들을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쓸 필요는 없었는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은 엄마 생신이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셔야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발렌티나 페트로브나가 기뻐하며 말했다.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을.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아냐, 애들 좀 데리고 가서 뭐라도 좀 먹여. 놀게 놔두지 말고. 어머니, 그냥 저희랑 같이 앉으면 안 될까? 애들이 오느라 배고플 텐데요. 애들은 아직 어려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어야지. 너는 그것도 몰랐니?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아냐를 핀잔했. 그게 저희가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와서요. 제대로 된 엄마라면 다 잘 챙겼겠지만 너는 뭐.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그럼 여기서 뭘 먹이려고? 설마 비싼 레스토랑 훈제 소시지를 먹이겠다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렸다. 아냐는 원래 온화한 성격이었고 게다가 잔치 생일인 분과 말다툼을 할 필요는 없어. 아냐는 발렌티나 페트로브나와 다투고 싶지 않았던 아냐는 아이들을 놀이방으로 데려간 후 웨이터를 불러 감자필에 2그릇을 주문했. 시어머니가 새 손님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아냐는 큰 접시에 담긴 채소 몇 조각을 집어왔다. 감자 피레와 함께 훌륭한 아이들용 점심 식사가 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인 후 아냐는 테이블로 돌아갔고 손님들은 이미 생일 축하 인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세르게이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벌써 축사 시작했는데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애들 잘 있나 확인하고 놀이방에 데려다주고 왔어. 저녁 만찬이 끝나고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세르게이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건네며 포옹했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모두.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엄마의 생신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선물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레스토랑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시어머니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나중에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착하고 너그러운 아들을 키웠는지 자랑하고 다녔다. 하지만 그의 아내만이 달랐다.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아냐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질문을 남편에게 하기로 결심했. 세류자, 그건 좀 아니. 물론 당신이 어머니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해하지만 우리 형편에 그 정도는 너무 과해. 이건 내 돈이야. 남편은 잘라 말했.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하지만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잖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콜야에게 새 겨울 외투를 사줘야 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당신은 계속 거절했잖아. 지금 콜리아는 외투 소매가 짧아서 산책할 때마다 손이 시려워. 한겨울에 외투를 사는 건 돈 낭비야. 길어야 한 달밖에 못 입을 텐데. 내년 겨울이면 또 작아질 거고. 그럼 그 외투는 어떻게 할 건데? 버리거나 헐값에 팔아야 하잖아. 그럼 두 치수 정도 크게 사면 되잖아. 내년 겨울에도 딱 맞을 거야. 지금은 외투가 너무 작아서 보기에도 안 좋아. 그냥 조금만 참으면 돼. 몇 주 후면 바로 봄이잖아. 그럼 따뜻한 외투는 필요 없을 거야. 그런데 세류자. 아냐가 다시 남편에게 말했다. 지난달에 내 생일이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는 아무 선물도 깜짝 파티도 안 해줬어? 장미, 새송이가 전부였잖아. 나 정말 서운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야, 질투하는 거야? 세르게이가 껄껄 웃었다. 하여튼, 참. 그리고 당신은 선물이 왜 필요해? 당신은 집에서 애들 보면서 마트랑 병원 말고는 어디 나가지도 않잖아. 여름에 당신이 일하러 나가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돈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나는 가장이야. 가족 모두를 생각해야 한다고. 이해해? 세류자. 하지만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일했잖아. 당신은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준 적도 선물다운 선물을 준 적도 없어. 생각해봐. 나한테 청혼할 때도 반지나 꽃 한 송이도 없었잖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당신은 그냥 구두쇠야. 아냐는 그동안 쌓였던 말을 쏟아냈고 아이들을 데리러 놀이방으로 향했다. 아냐가 걷는 동안 전화벨이 울려 모르는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그녀의 고모 타티아나였다. 아냐 나야 알아보겠니? 아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 세르게이 때문에 다툰 후 5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고모였다. 아냐는 그동안 수없이 고모에게 전화해서 화해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미루고 있었. 그런데 타티아나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다니 이건 분명 하늘의 뜻일 것이다. 아냐가 외쳤다. 당연히 알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지. 요즘 내 생각이 자주 나더라. 꿈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냐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아냐라니, 고모. 내가 어렸을 때 불리던 별명 기억하고 있었어. 너무 다정해. 아냐는 감격에 겨워 말했다. 당연히 기억.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니? 아,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냐는 눈물이 핑 돌았. 그때 고모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정말 후회 많이 했어. 그때 고모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정말 후회 많이 했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나도 고모 생각 많이 했어. 아냐는 목소리가 떨렸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는 아냐에게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아냐는 갑자기 타티아나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졌고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다. 아이고, 우리 이쁜이 울지 마라. 다 내 잘못이. 그때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예민했었고 너랑 네 남편한테 괜히 화풀이한 거야. 네 선택을 존중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늙어서 주책이었. 네가 그냥 사랑에 푹 빠져서 눈에 뵈는 게 없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고모 말이 다 맞았어. 아냐가 속삭였다. 정말 상상도 못할 만. 그녀는 마치 세르게이나 발렌티나 페트로브나가 뒤에 서서 엿듣고 있기라도 한 듯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손님들을 배웅하느라 아냐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냐, 정말 그렇게 힘든 거? 타티아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혹시 아이는 둘 있어. 아들 바실료크는 거의 5살이고 딸 마셴카는 3살 반이야. 아이고, 정말 큰 축복이네. 그럼 내가 할머니가 된 거구나. 이런, 나는 엄마가 되는 행복을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평생 일만 하고 너한테도 잘해주지 못했지. 하지만 잊지 마.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알아, 정말 고마워.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고마워할 건 없고 타티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데 애들 데리고 와서 원하는 만큼 푹 쉬다가 내 제안 괜찮지? 아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마치 운명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았. 고모, 우리 꼭 갈게요. 아이고, 그래. 정말 잘 됐다. 타티아나가 기뻐했다.
나는 너도 알다시피 이제 너밖에 남은 가족이 없잖니. 나한테는 자식도 없고 너한테 집도 물려주고 그리고 또 다른 재산도 좀 물려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아냐 얼굴도 못 보게 될 텐데. 고모,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애들도 보여줄게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워. 고모도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지금은 더 이상 통화하기가 어려워서. 아냐는 타티아나와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놀이방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 세르게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몹시 화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남편은 자주 그런 식으로 가끔은 일주일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기도 했는데 그 침묵은 아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마침내 세르게이가 입을 열었을 때 아냐는 차라리 계속 침묵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는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입에서는 곧바로 트집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아냐는 가끔 남편의 침묵과 비난 중 어떤 것이 더 나쁜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세르게이가 침묵하는 것이 분명 다행이었다. 타티아나 고모의 전화는 아냐에게 희망을 주었고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만약 그녀가 오늘 저녁이 어떻게 끝날지 알았더라.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옷을 벗기 시작했을 때 세르게이는 아이들 손에 들린 형형색색의 공을 발견했다. 바샤는 파란색, 마샤는 빨간색 공을 들고 있었다. 그건 뭐야? 어디서 났는지 빨리 말해봐. 세르게이의 목소리는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침묵놀이는 끝났군. 아냐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빠, 놀이방에 있던 공이야. 바샤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봐, 정말 예쁘지? 내 건 파란색이야. 소녀는 아버지의 엄한 눈빛을 보고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거기 공이 엄청 많았어. 우리는 그냥 하나씩만 가져온 거야.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 똑바로 말 못해?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희들 그거 훔쳐온 거야? 아빠, 화내지 마. 마샤가 우리 그냥 가지고 놀다가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세르게이는 분노했다. 내 자식들이 도둑이라고? 말도 안 돼. 세류자, 화내지 마. 애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놀다가 깜빡 잊고 안 돌려준 것뿐이야. 내일 다시 갖다 주면 돼. 애들은 도둑 벌을 받아야 해.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마. 아냐가 아이들을 감쌌다. 내가 이미 다 설명했잖아. 아무 일도 다 당신 때문이야. 세르게이가 아내를 탓하기 시작했다.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고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하지만 애들이잖아. 그렇게 큰 놀이방은 처음 가봤고 볼풀장은 더더욱 처음 봤을 거야. 장난감이 하도 많으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 그러다 실수로 작은 공 하나씩을 가져온 것뿐이야. 애들 감싸줄 생각하지 마.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 어쩌면 애들을 그런 곳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은 우리 잘못일 수도 있어. 당신이 어머니 생신잔치 비용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살았는데 또 그 소리야. 우리 엄마 얘기는 꺼내지도 마. 세르게이가 격분했다.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그건 불공평해. 당신은 남들한테 멋진 아들로 보이려고 돈을 펑펑 쓰잖아. 자, 어머니. 여기 이 레스토랑에서 맘껏 드세요. 어머니, 여기 새 모피코트에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서 어떤 선물이든 다 해드리고 싶어요. 아냐가 남편의 말투를 흉내냈. 하지만 당신의 그 통 큰 씀씀이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몇 주 동안 굶주려야 해. 나는 당신 아내인데 속옷 한 장 새로 산 지 3년이 넘었고 애들은 제대로 된 장난감이나 놀이시설도 구경 못 해봤어. 그런 우리에게 당신은 도대체 왜 결혼한 거? 당신의 가족이 오직 어머니뿐이라면 도대체 왜 결혼했냐고? 아냐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가슴속에 맺힌 모든 것을 세르게이에게 털어놓았. 더 이상 희생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 아냐는 갑자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강인함을 느꼈다. 더 이상 남편이 두렵지 않았. 당신은 마치 우리 엄마를 질투하는 것 같아. 세르게이가 따지듯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잘 키워서 아들이 당신에게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해. 도둑놈이 아니라 진짜 남자로 키워보라고. 그는 바샤를 매섭게 째려보았다. 그리고 지금 얘는 도둑이니까 벌을 받아야. 자, 당장 무릎 꿇고 30분 동안 반성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 바샤가 울음을 터뜨렸다. 마샤는 오빠를 껴안고 함께 울었. 그동안 남편의 횡포를 묵묵히 견뎌왔던 아냐는
오늘만큼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 그녀는 아버지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을 느꼈다. 무슨 무릎을 꿇... 지금이 무슨 중세시대야? 당신이 애들한테 함부로 하는 꼴 더는 못 봐. 뭐라고? 세르게이는 증오에 가득 찬 눈빛으로 아내를 노려보았다. 나는 애들 아빠고 내 방식대로 훈육할 거.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애들 교육하는데 끼어들지. 그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아냐는 아이들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애들은 도둑이야. 아냐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바샤, 마샤, 너희 방에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아빠가 너희들 혼내지 않을 거야. 가서 놀고 있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아냐는 다시 남편을 향해 말했다. 세르자, 애들한테서 떨어져. 애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저 평생 제대로 된 놀이시설 한 번 구경 못 해본 것뿐이야. 만약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의 그 지독한 구두쇠지 때문에. 뭐? 또 나를 구두쇠라고 부르는 거야? 세르게이의 얼굴이 시뻘개지며 일그러졌다. 그는 분명 잔치에서 마신 술 기운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까지 더해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이런 위험한 조합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우리 모두 지쳤어.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잖아. 게다가 당신 술도 마셨고 지금 제정신도 아니야.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하자. 아냐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방으로 가려고 했. 하지만 그 순간 세르게이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어 팔을 세게 움켜잡고 자신을 향해 돌려 세우더니 뺨을 후려 갈겼다. 아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다시는 애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지 마. 그가 소리쳤다. 내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절대적인 거야. 알겠? 내가 누군가를 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당신은 거기에 끼어들 수 없어. 도둑놈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 나는 애들 엄마니까 당연히 불쌍히 여기지. 엄마로서 애들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필요하다면 당신으로부터도 아냐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게 후회스러워. 그동안 당신을 참고 견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야. 뭐? 나한테 반항하겠다고? 남편은 비웃어. 하지만 당신은 무일푼에 집도 없잖아. 갈 곳이라고는 길거리밖에 더 있어? 우리 애들이 거기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참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해. 아니, 그렇지 않아. 내일 당장 애들 데리고 여길 떠날 거. 그러니까 당신 협박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런데 누가 애 둘이나 딸린 여자를 받아주겠어? 혹시 애인이라도 만든 거야? 남편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 아니, 애인 같은 건 없어. 아냐는 잘라 말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크림반도에 계신 고모가 계셔. 타티아나 고모 기억나? 우리 거기 가서 살 거야. 고모는 나에게 집도 물려주신다고 했어. 하지만 당신 고모랑은 크게 싸우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 그런데 왜 고모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지? 그리고 무슨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야? 고모가 곧 돌아가시기라도 한대. 고모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실 것. 그러니까 재산 상속 같은 건 아직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아냐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세르게이와 발렌티나 페트로브나를 향해 말했. 아무도 어디 안 가? 들었어? 당신도 세르게이 그리고 당신도 어머님 우리 고모 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고모 집에 대해서는 잊어버. 내 말 들었어. 차라리 애들한테 뭘 선물할지 어디 데리고 가서 놀아줄지나 고민하는 게 좋을. 아니면 어제 그 호화로운 잔치상에서 애들한테 뭘 먹일지 생각이라도 했어야지. 하지만 당신들은 오직 당신들 자신만 생각해. 이제 지긋지긋 당신들의 그 지독한 구두쇠지. 신물이나. 세르게이, 나 오늘 당장 이혼 신청하고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할 거. 아냐, 무슨 이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은 힘없이 중얼거렸. 미안해. 정말 악의는 없었어. 나는 당신과 애들을 사랑해. 아냐는 세르게이를 쳐다봤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이상하네. 전에는 내가 무일푼의 집도 없는 거지. 신세라서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았잖아. 이제 와서 고모 집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착한 남편. 알고 보니 당신은 잔소리하고 주먹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말하는 법도 알고 있었.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아냐는 잠시 말을 멈췄. 우리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아이들을 데리고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다.
아냐는 기차표가 없을까봐 몹시 걱정했. 하지만 겨울이라 다행히 표는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냐는 기차역에서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타티아나는 즉시 필요한 돈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아냐와 마샤는 몇 시간 후에 출발하는 기차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들은 이미 바닷가에 도착해 있었다. 타티아나 고모는 따뜻한 미소와 포옹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방에는 바샤와 마샤를 위한 새 장난감과 책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몇 주 후 아냐는 일자리를 구해 어린이집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웠지만 다행히 그 문제도 해결되었다. 타티아나 고모가 원장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혼 절차는 2달 후에 마무리되었다. 아냐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아냐는 씩씩하게 다시 일어섰다. 아냐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 콜랴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라는 타티아나 고모가 다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 아이들은 처음으로 마음껏 웃고 뛰놀 수 있는 자유를 만끽했.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와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 젊은 시절 조카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그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었. 아냐는 고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 어느 날 저녁 아냐는 아이들이 잠든 후 타티아나 고모와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 선선한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고모, 정말 감사해요. 고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런 말 마라. 아냐, 내가 너에게 미안한 게 더 많지. 젊었을 때는 내 살기 바빠서 너에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었. 정말 미안하다.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고모. 그때는 고모도 힘드셨잖아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아냐는 눈시울이 붉어졌. 나도 그렇단다, 아냐. 너와 아이들 덕분에 나도 잊고 있었던 행복을 다시 찾았. 너희는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란다. 타티아나 고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고모, 저도 고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냐는 고모의 손을 꼭 잡았. 그래,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꾸나. 내 곁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날 밤, 아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도 불안에 떨지도 않았.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아냐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 다음 날 아침, 아냐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 아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로 가슴이 벅차올랐. 엄마, 우리 오늘 바닷가에 놀러 가요. 콜랴가 침대 위에서 방방 뛰며 말했. 그래, 우리 아들, 오늘은 신나게 놀아보. 엄마, 나도 같이 갈래요. 글라도 덩달아 신이 나서 소리쳤. 그럼, 우리 공주님도 같이 가야지. 아냐는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고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고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떠들었.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슬픔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행복만이 가득했. 엄마, 우리 이제 계속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콜랴가 조심스럽게 물었.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모와 함께 살 거야. 아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 와, 신난다. 나 여기 너무 좋아요. 콜랴는 두 팔 벌려 바다를 향해 달려갔. 나도 오빠를 따라 신나게 뛰어갔. 아냐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앞으로는 행복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 아냐, 무슨 생각해? 타티아나 고모가 어느새 다가와 옆에 앉으며 물었.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요. 고모, 우리 정말 여기 와서 살길 잘한 것 같아요. 아냐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너와 아이들을 보니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는구나. 타티아나 고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고모,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냐는 조심스럽게 물었. 글쎄, 그건 네가 결정해야 할 문제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너에게는 내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잖니.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의 손을 꼭 알아요, 고모. 그래서 더 힘을 내야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아냐는 굳은 결심을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참 기특하구나.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를 격려했. 고모, 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식당 일도 좋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거든요. 아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꿈, 무슨 꿈인데? 타티아나 고모는 궁금한 듯 물었다. 저 옷 만드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옷가게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아냐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몰랐네. 네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은 줄은. 타티아나 고모는 놀란 듯 말했다. 그냥 혼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죠. 아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냐,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내 꿈을 펼쳐보는 건 어때? 타티아나 고모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냐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늦지 않았어. 내 나이가 아직 젊은데 뭐가 늦어? 그리고 너는 재능도 있잖니.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시작해보렴.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를 격려했다. 정말요? 고모? 저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아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되고 말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고모,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아냐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래, 우리 아냐, 파이팅! 타티아나 고모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날 저녁, 아냐는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낡은 스케치북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옷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비록 서툴고 촌스러운 디자인들이었지만 아냐는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다. 엄마 뭐 하세요? 콜야가 방에서 나와 아냐에게 물었다. 엄마는 그냥 그림 그리고 있었어. 아냐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말했다. 우와, 그림이다. 엄마,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콜야는 아냐 옆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정말? 우리 아들, 그림 솜씨가 좋구나. 아냐는 콜야가 그린 그림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엄마, 이거 다 뭐예요? 글야도 어느새 다가와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는 엄마가 옛날에 그린 옷그림이야. 아냐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옷그림? 엄마, 옷 만들 줄 아세요? 응, 조금.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옷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 아냐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우와, 신기하다. 엄마, 그럼 우리 옷도 만들어주세요. 그래, 우리 공주님 옷도 만들어줄게. 어떤 옷을 만들어줄까? 아냐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나는 예쁜 드레스 만들어주세요. 반짝이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랴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하하, 그래. 우리 공주님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줄게. 아냐는 비라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엄마, 그럼 저는요? 콜야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우리 왕자님은 멋진 옷을 만들어줘야지. 어떤 옷을 만들어줄까? 아냐는 콜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는 우주비행사 옷 만들어주세요. 진짜 우주비행사처럼 멋진 옷으로요. 콜야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하, 그래. 우리 왕자님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주 비행사 옷을 만들어줄게. 아냐는 콜야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아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재봉틀을 꺼냈다. 낡고 오래된 재봉틀이었지만 여전히 잘 아냐는 조심스럽게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한 옷을 만드는 아냐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아냐, 뭐 하고 있니? 타티아나 고모가 방으로 들어오며 아, 고모, 그냥 아이들 옷 좀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 정말 솜씨가 좋구나. 예전에 옷 만드는 거 좋아했었다는 게 사실이었네.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가 만든 옷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 그냥 취미로 조금씩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제대로 해보려고요. 아냐는 굳은 결심을 그래, 잘 생각했다. 내 꿈을 응원한다, 아냐.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사해요. 고모, 고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꿈도 못 펴고 살았을 거예요. 아냐는 진심을 담아 무슨 소리야.
내 재능이 아깝지. 이제라도 내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어서 나도 기쁘다. 타티아나 고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 고모, 저 작은 가게를 하나 열고 싶어요. 제가 만든 옷을 파는 가게요. 아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밝혀.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하렴. 타티아나 고모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감사해요, 고모. 고모 덕분에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아냐는 눈시울이 붉어졌. 아이고, 우리 아냐, 울지 마라.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를 꼭 안아주었. 다음 날부터 아냐는 본격적으로 옷가게를 열 준비를 시작했.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를 위해 자신의 집 한 켠을 내어주었고 가게를 꾸미는 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주었. 아냐는 밤낮 없이 옷을 만들었고 틈틈이 가게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했. 아냐,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때? 너무 무리하는 것 같구나. 타티아나 고모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 괜찮아요, 고모.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그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타티아나 고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 알았어요, 고모.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다시 열심히 할게요. 아냐는 고모의 손을 꼭 잡아. 그래, 그래야지. 우리 아냐 건강이 최고. 몇 달 후, 아냐는 마침내 자신의 작은 옷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아냐의 옷장이었다. 아담하고 소박한 가게였지만 아냐가 직접 만든 옷들은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 와,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구나. 정말 축하한다, 아냐. 타티아나 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다 고모 덕분이에요. 고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냐는 고모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 무슨 소리야, 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 나는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타티아나 고모는 겸손하게 말했. 그래도 고모가 없었다면 저는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아냐는 다시 한번 고모에게 감사 인사를 했. 자, 이제 손님들을 맞이해야지. 우리 아냐, 파이팅!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 네, 고모, 저 열심히 할게요. 아냐의 옷장은 금세 입소문이 났다. 아냐가 직접 만든 옷들은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 특히 아이 옷은 꼼꼼한 바느질과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 어머, 이 옷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한 손님이 아이 옷을 가리키며 말했. 그러게요. 저도 우리 딸아이에게 하나 사주고 싶네요. 다른 손님이 덩달아 말했. 이 옷은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입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냐는 손님들에게 옷에 대해 설명했. 정말요? 어쩐지 옷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사장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손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 감사합니다. 더 예쁘고 좋은 옷 많이 만들겠습니다. 아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아냐는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 어느 날 저녁, 아냐는 가게 문을 닫고 타티아나 고모,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 엄마, 오늘 가게에 손님 많았어요? 콜야가 밥을 먹으며 물었. 오늘도 손님이 많았어. 우리 아들이 만든 그림 덕분인가 봐. 아냐는 콜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 제 그림이요? 무슨 그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콜야는 궁금한 듯 물었. 엄마가 가게 벽에 걸어놓은 그림 있잖아. 그 그림 보고 손님들이 다들 예쁘다고 칭찬하시더라. 아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정말요? 우와, 신기하다. 제 그림이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뻐요. 콜야는 신이 나서 말했. 그럼 우리 아들 그림이 얼마나 예쁜데? 엄마는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이 제일 좋아. 아냐는 콜야를 꼭 안아주었. 엄마, 저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 우리 공주님도 그림 많이 그려. 엄마가 가게에 예쁘게 걸어줄게. 아냐는 그야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 아냐,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야.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다니 정말 대견하다. 타티아나 고모는 감동한 듯 말했다. 아니에요, 고모. 저는 그냥 부족한 엄마예요.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항상 마음뿐이에요. 아냐는 쑥스러운 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야.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거다.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콜야가 아냐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디도 아냐에게 안겨 애교를 부려. 엄마도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아냐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아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냐와 세르게이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냐는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 그때는 우리도 행복했었는데 아냐는 혼잣말을 했.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냐, 무슨 생각해? 타티아나 고모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 아, 고모.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요. 아냐는 앨범을 덮으며 말했. 그래. 가끔은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좋지. 하지만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는 말아라. 내 앞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의 어깨를 다독이며 알아요, 고모. 저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저에게는 아이들도 있고 고모도 계시니까요. 아냐는 굳은 결심을 했.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참 기특하구나.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를 꼭 안아주어. 감사해요, 고모. 고모가 계셔서 저는 정말 든든해요. 아냐는 고모의 품에 안겨 눈물을 다음 날 아침, 아냐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옷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는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가 계속되었. 아냐,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이웃집 아주머니 류드밀라가 가게에 들러 아냐의 그래요. 다 류드밀라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항상 저랑 아이들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냐는 류드밀라에게 감사 인사를 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웃 사촌인데 당연히 서로 도와야. 그리고 네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 나도 덩달아 힘이 나더라. 류드밀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해. 저야말로 아주머니 덕분에 힘내서 살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냐는 류드밀라의 손을 꼭 그래.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자꾸나. 류드밀라는 아냐의 손을 맞잡. 어느 날 아냐는 가게에 걸어둘 새로운 간판을 만들었다. 아냐의 옷장이라는 글씨 아래 작은 글씨로 행복을 만드는 곳이라고 적어. 엄마, 그게 뭐예요? 콜야가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 행복을 만드는 곳이라고 쓴 거야. 엄마는 이 가게에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아냐는 콜야에게 설명했. 우와, 멋지다. 저도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래요. 콜야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 그래, 우리 아들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응원할.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클리아가 아냐의 품에 안기며 말했. 엄마는 이미 행복.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아냐는 아이들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 아냐, 너는 정말 잘 해내고 있어. 네가 자랑스럽다. 타티아나 고모가 어느새 다가와 아냐에게 말했. 다 고모 덕분이에요. 고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냐는 고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 무슨 소리야. 다 내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지.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꾸나. 타티아나 고모는 아냐를 따뜻하게 네, 고모. 저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고모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냐는 굳은 결심을 했. 그날 밤 아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 아냐는 저 별들처럼 자신의 삶도 앞으로는 밝게 빛날 거라고 굳게 믿었. 세르게이, 당신이 옳았어. 나는 당신 말대로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지.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든든한 고모가 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찾았지. 당신 없이도 나는 아니, 당신이 없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잘 있어, 세르게이. 그리고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아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사랑하는 아이들과 든든한 고모와 그리고 그녀를 응원하는 이웃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갈 아냐의 옷장은 그 행복을 만드는 공간이 될 것이다.